막대한 양의 플라즈마가 중력으로 뭉쳐서 빛을 내는 회전 타원체형의 전체입니다.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열을 생산하며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자체 중력으로 공 모양을 유지합니다. 즉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구에 붙박혀 있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점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단지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관측을 장시간 수행하면 항성이 천구상에서 움직이는 운동, 즉 고유운동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지구 대기권 또는 대기권 밖에서 빛나는 점같이 보이는 물체나 천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천문학계에서는 별은 빛을 내는 항성과 동의어이며 별처럼 보이지만 항성이 아닌 물체나 천체로는 행성, 소행성, 혜성, 인공위성 그리고 별똥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별처럼 보이지만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므로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항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별은 딱 태양 하나뿐입니다. 이들은 지구 대기나 지구 주변 우주 공간, 예를 들어 태양계의 공간처럼 항성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천구상에서 비교적 빠르게 움직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성은 태양이며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항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보통 낮에는 태양빛에 가려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별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항성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은 별과 별 사이, 즉 성간에서 태어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성간의 기체와 먼지들이 밀집된 성간운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즉 분자 구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이 구름은 성간 물질 중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간운이란 우리 은하계 내 또는 은하계 외 성운에서 볼 수 있는 가스와 플라즈마 그리고 우주진의 모임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즈마란 물리학이나 화학 분야에서 이온화된 기체를 말하는데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에 이어 네 번째 상태로 원자핵과 자유전자가 따로따로 떠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주진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먼지의 일종입니다. 우주진은 그 위치에 따라 은하간 먼지, 항성간 먼지, 행성간의 티끌구름인 행성간 먼지, 행성고리 따위 등의 행성 근처 먼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분자운은 성간보다는 1000배 이상 밀도가 높지만 지구대기 밀도의 1000조분의 1도 안 될 만큼 그 밀도가 희박합니다. 분자운은 별이 생성되는 별들의 양성소인데 이것은 성간운의 한 형태로 그 밀도와 크기가 분자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수소 분자입니다. 분자운이 수축을 시작하면 밀도가 높아지게 되며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자운은 여러 덩어리로 분열되고 각각의 덩어리는 별도의 덩어리로 독립되어 수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축이 진행되면 성운의 중심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게 되고 각각의 덩어리는 더 작은 덩어리로 또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을 거듭한 덩어리들은 제각각 수축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덩어리의 중심 온도가 400만 도를 넘어서게 되면 핵융합의 불이 붙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별이 생겨나는 성간운과 분자운에 대해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는 성간 물질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별과 별들의 찌꺼기 그리고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질량의 70%의 수소와 헬륨으로 대부분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이 생성되는 고밀도 성운 내 대량의 수소는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운을 분자운, 즉 분자구름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분자구름은 백광년 크기의 지름을 갖고 있고 최대 600만 배의 태양 질량과 평균 10켈빈 정도의 내부 온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성간 물질 총량의 절반은 분자구름에서 발견되고 우리 은하에는 대략 6,000개의 분자구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은 태양의 10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운은 지구로부터 1300광년 떨어져 있는 오리온 성운이며 이곳에서는 거대한 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로부터 약 400광년 떨어진 뱀주인자리 주변의 암흑성운에서는 비교적 작은 질량의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별 형성이 일어나는 더 작은 장소는 고밀도의 가스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구름과 복구 구상체로 알려진 먼지 속입니다. 대체로 복구 구상체의 지름은 최대 1광년에 이르며 질량은 태양보다도 작다고 합니다.
보크 구상체는 짙은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어두운 구름인데 이곳에서 별이 태어납니다. 질량은 태양의 10배에서 50배 정도이며 크기는 약 일광년에 이르고 주요 성분은 수소 분자 및 산화탄소, 헬륨과 1% 정도의 규산염 구름입니다. 이 보크 구상체 속에서는 보통 쌍성이나 다중성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보크라는 이름은 천문학자 바트 보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항성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성의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별의 진화라고 하는데, 별의 질량은 별의 일생의 변화 과정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세기가 커지고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의 세기가 작아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별들은 진화 단계에서 각각의 질량에 따라 극명하게 각자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별은 일반적으로 수십억 년의 수명을 유지하지만 질량의 크기에 따라 짧게는 수천만 년, 길게는 수천억 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은 중심액에서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바꾸는, 인간으로 따지자면 청년 과정에 해당되는 주계열 단계에서 항성의 삶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별은 별의 중심부에서 에너지원이 사라지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거나 폭발을 일으키며 별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항성의 내부 구조가 별의 일생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하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의 수명이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는 영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항성의 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시성 단계입니다. 기존의 별들이 수명을 다해 사라질 때 별의 잔해, 즉 먼지나 가스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위의 물질들과 다시 뭉쳐져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항성의 탄생과 진화는 항성 양성소라고도 불려지는 거대 분자구름의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분자구름의 지름은 50에서 300광년이며 태양 질량의 10만 배에서 1천만 배에 이르고, 분자구름은 수축하면서 작은 부분들로 나뉘고 가스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면서 분자구름의 조각들은 원시별로 불리는 회전하는 뜨거운 가스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원시별이 수축을 시작하면서 별의 핵 부분의 밀도가 증가하고 핵융합이 시작될 때 비로소 스스로 빛을 내게 됩니다. 원시별의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는 점차 넘쳐 흘러나게 되고 수백만 년에 걸쳐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별이 수명을 다하면 부풀어 올라 거대한 적색 거성이 되면서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가스가 우주 공간으로 잃게 되고 작은 백색 외성이 되어 서서히 식어가면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항성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계열성의 전 단계인 전주계열 단계입니다. 전주계열 단계란 주계열 단계의 전 단계를 말하는데, 즉 분자구름이 중력 붕괴를 시작한 부분에서 원시별 내부의 수소가 융합을 막 시작하는 단계 사이에 속하는 별을 전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분자구름 중심부에 형성된 원시별은 주변의 물질이 원시별 표면에 떨어져 그 질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온도와 밀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원시별의 내부 온도는 바깥쪽으로 대류에 의해 전달되고 원시별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원시성의 중심의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수축을 계속하며 중심 온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중력과 압력에 의한 힘은 평형 상태를 이루고 별은 안정된 주계열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계열 단계입니다. 주계열 단계란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진화 단계를 말하며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합니다. 보통 평범한 별들은 그 일생의 대부분을 중심부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전환시키며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핵에 있는 수소의 양이 줄어들고 헬륨이 늘어나며 평균 분자량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별을 지탱할 수 있는 충분한 압력을 가지기 위해 중심액이 조금씩 수축하며 밀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별은 조금씩 커지며
표면에 이르는 에너지는 커져서 별의 강도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 또한 이러한 주계열 단계에 있으며 전 주계열을 지난 이후 꾸준히 광도와 반지름, 온도가 증가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후주계열 단계입니다. 후주계열 단계란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시점을 시작으로 마지막 진화 단계를 말합니다.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평범한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연소가 끝나고 더 이상 에너지를 낼 수 없어서 핵은 수축해져 갑니다. 수축하는 핵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는 핵의 바깥 부분 수소층을 가열시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별의 외부층은 팽창하고 광도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별의 마지막 단계는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태양보다 가벼운 별들은 헬륨의 핵이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갖지 못하여서 더 이상 진화를 하지 못하고 핵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비슷한 질량의 별들은 헬륨의 핵이 반응을 시작하고 탄소로 이루어진 핵이 남겨질 때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보다 훨씬 큰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하며 중성자별을 남기거나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항성의 특징입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대부분의 항성은 1억 년에서 100억 년 정도 살았을 것으로 관측되어지는데 일부 몇몇 항성은 우주의 나이와 비슷한 137억 년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별은 HE15230901로 이 별의 예상 나이는 132억 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별들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짧은데 이것은 무거운 별이 중심에게 압력이 매우 커서 상대적으로 작은 질량을 가진 별보다 훨씬 빨리 수소를 융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가장 큰 별은 고작 100만 년 정도 사는 반면 적색외성처럼 질량이 작은 별은 연료를 매우 느리게 태우므로 수백억 년에서 심지어는 수천억 년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항성의 온도입니다. 항성의 온도는 중심핵에서 핵융합 작용을 하는 강도 및 반지름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유효 온도로 표시하고 색지수로 나타냅니다. 중심핵에서 표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항성의 실제 온도는 감소하며 항성의 중심핵 부분의 온도는 수백만 켈빈에 이르게 됩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보통 온도가 5만 켈빈까지 이르는 반면 태양과 같이 보통 크기의 항성은 표면 온도가 수천 켈빈 정도입니다. 적색 거성은 3600 켈빈 이하로 상대적으로 차갑지만 전체 표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총체적 광도는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들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리고 항성의 분류는 표면 온도 및 절대 등급 그리고 스펙트럼 흡수선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다음은 화학 조성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항성이 태어날 때의 화학 구성비는 대체로 71%의 수소, 27%의 헬륨 및 나머지 2%의 중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무거운 원소의 비율은 항성 상층부 대기 내에 포함된 철의 함유율로 표시하는데 이는 철이 상대적으로 흔한 원소이자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서 비교적 측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별이 태어나는 분자 구름은 초신성 폭발로부터 중원소 함량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항성 내의 중원소 함유량은 항성의 나이를 알아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또한 중원소의 비율은 항성이 주위에 행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추측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반지름입니다. 태양을 제외한 모든 별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점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각 지름이 지상에서 망원경을 이용하여 관찰하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간섭계를 사용하여 크기를 측정합니다. 간섭계 외에 항성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엄폐 현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달이 특정 항성을 가리거나 다시 드러내는 순간 항성의 밝기가 변화하는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여 항성의 각 지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쌍성의 경우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면서 강도가 변화하는 것을 통해 항성의 지름을 구하기도 합니다. 별의 실제 반지름은 종류와 진화 단계에 따라 다양합니다. 중성자 별의 경우 대략 20에서 40km에 불과한 반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베텔게우스와 같은 초고성의 경우 태양 반지름의 약 650배 정도인 4억 5천만 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텔게우스의 경우 밀도는 태양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다음은 항성의 운동입니다.
태양에 대한 별의 움직임을 통해 별의 나이 및 탄생 장소, 가까운 은하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의 운동 성분은 태양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의 시선 속도 성분과 고유운동이라고 불리는 각 운동량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선 속도는 별의 스펙트럼선의 도플러 효과로 구할 수 있으며 단위는 초당 킬로미터로 나타냅니다. 고유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구에서의 별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미미한 변화이므로 정밀 측정 장치로 값을 구하며 보통 단위는 년당 밀리초각으로 나타냅니다. 고유운동 값이 큰 별은 상대적으로 태양과 가까우며 이들은 시차 측정이 쉬운 대상들이 됩니다. 고유운동 및 시선 속도 값을 모두 알 수 있다면 한 별이 태양 또는 은하에 대하여 움직이는 공간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별들의 움직임을 비교하여 성협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성협의 구성원들은 서로 비슷한 고유운동을 보이며 큰 규모의 분자구름 속에서 한꺼번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다음은 항성의 자기장입니다. 별의 자기장은 내부의 대리순환 작용을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별은 다이나모 과정과 유사한 플라즈마 전도 작용을 통해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별의 질량 및 화학적 조성에 따라 다르며 표면에서의 자기 활동량은 별의 자전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표면 활동을 통해 흑점이 생겨나며 이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코로나 루프는 활발한 표면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코로나 지역으로 활 모양처럼 솟구쳐 오르는 자기장입니다. 그리고 플레어는 고에너지 입자들의 폭발로 앞과 동일한 자기 활동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젊고 빠르게 자전하는 별은 자기장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 활동도 더 활발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별의 황성풍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별의 자전에 제동을 걸어 자전 주기를 서서히 느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양처럼 비교적 긴 세월을 살아온 항성의 경우 자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리며 표면 활동량 역시 적습니다. 다음은 항성의 질량입니다. 별의 운명은 태어날 때의 초기 질량에 의해 대부분 결정됩니다. 항성의 밝기 그리고 크기와 같은 주요 특징뿐만 아니라 진화 과정, 수명 및 죽음 등이 항성의 초기 질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량은 별의 특징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 항성의 질량은 별의 생애 동안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외부적, 내부적 원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흡수하게 되면 질량은 늘어나며 항성풍이나 맥동 등으로 물질을 뿜어내면 항성의 질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항성은 탄생했을 때의 질량을 기준으로 초저질량, 저질량, 중간질량, 그리고 고질량 별로 분류합니다. 태양 질량의 0.5배 이하 되는 초저질량 별들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나면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으로서의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즉 점근성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백색 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의 2배 정도 되는 저질량 항성들은 점근성가지 단계에 들어가며 축퇴하는 헬륨핵을 만들게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시키지 못하고 더 이상의 수소 핵융합에 의한 복삽을 내놓지 못하고 온도만 상승한 채로 계속 수축하게 됩니다. 태양 질량의 3배에서 9배 정도 되는 중간 질량의 별들은 중심핵 바깥쪽 수소층에서 융합작용이 빨라지면서 항성의 부피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빠르게 팽창하면서 표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주계열성 단계보다 별의 모습이 훨씬 붉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별들을 적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항성의 중력 때문에 중심핵 바로 위 수소층은 압축되어 빠른 속도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핵융합 속도가 빨라지면서 항성은 1000배에서 무려 10,000배까지 덩치가 커지기도 합니다. 태양 질량의 9배 이상 되는 거대한 질량의 별들은 수소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적색 초거성이나 극대거성으로 진화하게 되고 수소, 헬륨, 탄소,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리고 규소 순으로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질량의 별들은 죽을 때 초신성 또는 극초신성으로 폭발하며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여 우주로 뿌리며 별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탄소 융합작용을 거쳐 중심핵이 붕괴된 후 초신성 폭발 후 항성 질량 블랙홀을 남깁니다. 다음은 항성의 자전입니다. 항성의 자전은 자전축에 대한 항성의 각 운동을 말하며 분광학적인 측정법을 쓰거나 별의 표면에 흑점이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항성은 자전하면서 원심력 때문에 적도가 부풀어 오르고 적도 자전 속도는 초속 100km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청색 주계열성 아케르나르의 경우 적도 자전 속도는 초당 225km 이상에 이르는데, 이렇게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도 쪽은 부풀어 오른 회전 타원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자전 주기는 25일에서 35일 정도로 적도에서의 속도는 초당 2km가 채 안 됩니다. 별이 주계열 단계 기간에 머무르는 동안 별의 자전 속도를 크게 늦추게 하는 요인은 항성이 생성하는 자기장 및 항성풍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성의 구조입니다. 먼저 별의 중심핵입니다. 중심핵은 항성 중심부에서 원자핵이 융합되면서 감마선 형태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광자들은 주변 플라즈마와 반응하여 중심핵에 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주계열 단계에 있는 항성들은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키면서 느리면서도 지속적으로 중심핵 부분의 헬륨을 누적시키게 됩니다. 안정된 항성의 내부는 열적 평형으로 불리는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고, 항성의 내부 온도는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분포를 보입니다. 이로써 열 흐름은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고, 항성 내부의 모든 층에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에너지의 흐름과 아래에서 위층으로 밀려 올라오는 흐름은 그 양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은 복사층입니다. 복사층은 복사열 전달로 에너지 흐름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는 구간인데, 복사층에서 플라즈마는 비교적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며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된 상태가 깨질 경우 플라즈마는 불안정해지고 대류작용이 발생하며 대류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곽층처럼 불투명도가 높은 곳이나 또는 중심핵 부분과 같이 높은 에너지 흐름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류층입니다. 대류층이란 에너지가 대류의 형태로 전달되는 구간을 말하는데, 주계열에 있는 별에서 대류층이 생겨나는 장소는 질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태양보다 몇 배 무거운 항성들은 항성 내부 깊은 곳에 대류층이 있으며 바깥쪽에 복사층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질량이 적은 별은 이와 반대로 복사층이 깊은 곳에 있고 대류층이 항성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적은 적색 외성은 항성 내부 전체가 대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중심핵에 헬륨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별 내부의 대류층은 별이 나이를 먹거나 내부 구성 상태가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다음은 광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관측되는 항성의 표면을 광구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항성의 플라즈마가 빛 형태의 광자로 투명하게 바뀌는 층입니다. 중심핵에서 생성된 복사 에너지는 광구를 떠나면서 우주 공간으로 자유롭게 퍼져나갑니다. 광구 표면에는 흑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성의 대기입니다. 광구보다 높은 고도에는 항성의 대기가 펼쳐집니다. 태양과 같은 주계열 단계에 있는 별의 항성 대기 중 최하단부를 최층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스피큘, 즉 제트기체가 발생하고 항성 플레어가 생겨납니다. 최층에서 조금 더 밖을 보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코로나라고 하며 극도로 뜨겁게 가열된 플라즈마가 넓게 퍼져 있는 영역입니다. 코로나의 온도는 극도로 뜨겁지만 빛의 발산량은 미미하며, 태양의 경우 코로나 지대는 보통 일식 현상 중에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항성풍입니다. 항성풍이란 별에서부터 이온과 전자 등의 물질들이 바람의 형태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항성풍은 별에서부터 플라즈마 입자 형태로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면서 성관 물질과 반응합니다. 태양의 경우 태양 코로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태양풍이 태양계 전체로 퍼져나가며 지구는 물론 다른 행성들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내부 평형입니다. 별은 안으로 향하는 중력과 밖으로 향하는 압력이 별 내부의 모든 점에서 완전히 평형을 이룬 구야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유체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별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별 내부는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가스 상태의 물질은 자체의 중력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동시에 내부 가스 압력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지탱되면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계열성 중심핵에서 수소를 태워 생기는 온도 및 압력 때문에 항성은 핵융합작용이 일어날 환경을 확보하며 동시에 자체 중력으로 인해 붕괴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항성의 분류입니다.
항성은 주로 표면온도와 분광학적 특징 두 가지에 의해 분류됩니다. 표면온도는 빈의 변이 법칙을 적용시켜서 분류할 수 있지만 먼 거리에 있는 항성의 경우는 빈의 법칙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항성 분광학의 발전으로 흡수선의 양상에 따라 거리에 관계없이 항성을 분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빈의 변이 법칙이란 특정 온도에서 흑체로부터 방사된 열 에너지의 파장 분포가 필수적으로 다른 온도의 분포와 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법칙입니다. 다음은 분광형 분류입니다. 분광형 분류는 주계열성의 7개 분광형들의 평균적인 크기 및 색을 고려한 모형이며 이 모형들은 지구에서 본 모습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가까이 가서 본다면 항성의 실제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O형입니다. O형 항성들은 극도로 뜨겁고 밝으며 푸른 빛을 띠고 보통 광도는 태양의 수만 배 이상입니다. O형의 질량과 강도는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주계열성 중 가장 빠르게 수소를 태웁니다. 따라서 이들은 주계열 단계에 불과 몇백만 년에서 몇천만 년 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사실 O형 항성은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 영역에서 대부분의 복사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O형은 모든 주계열성 중에서 가장 그 수가 적어서 대략 2천만 개의 주계열성 중 1개가 O형에 해당됩니다. O형 항성으로는 오리온자리 제타, 고물자리 제타, 오리온자리 람다, 그리고 오리온자리 델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B형입니다. B형 항성들은 매우 뜨겁고 매우 밝으며 광도는 보통 태양의 수백 배에서 수만 배에 이릅니다. 이들의 스펙트럼은 중성 헬륨선 및 보통 수준의 수소선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B형 역시 O형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에너지의 방출로 인하여 오랜 시간 살 수 있습니다. B형은 주계열성 가운데 매우 희귀한 별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대략 8,000개의 주계열성 중 하나의 꼴로 존재하므로 O형에 비해서는 흔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형의 별들로는 레굴루스, 리겔, 그리고 스피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A형입니다. A형 항성들은 뜨겁고 밝습니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때 백색 또는 청백색의 빛을 발하며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A형 항성으로는 시리우스, 포마라우트, 베가, 그리고 데네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F형 항성입니다. F형 항성은 지구에서 볼 때는 미미한 노란색을 띤 백색으로 보이고 더 가까이 우주에서 관측한다면 옅은 청백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태양계 주위에 있는 주계열성 200개 중 하나꼴로 존재합니다. F형 항성으로는 프로키온, 마차부자리 엡실론, 코르카롤리, 카노푸스, 그리고 폴라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G형입니다. G형은 인류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별인데 바로 우리의 태양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지구에서 보는 기준으로 황색 외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주에서는 흰색 또는 옅은 청백색으로 관측됩니다. G형은 F형보다 수소선의 강도가 약하나 이온화된 금속과 함께 중성 금속선을 포함합니다. 주계열성 100개 중 1개꼴이 G형에 해당됩니다. G형 항성으로는 태양, 고래자리 타우, 센타루스자리 알파 A, 그리고 카펠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K형입니다. K형은 외관상 오렌지색이며 태양과 같은 G형보다 덜 밝고 더 차갑습니다. 대다수의 K형은 주계열성이며 일부 K형 별들은 거성이기도 합니다. 지구에서 관측 시에는 오렌지색을 띠지만 우주에서는 옅은 황색을 띠게 됩니다. 주계열성 15개 중 1개가 바로 K형입니다. K형 항성으로는 에리다누스자리 엡실론, 알데바란, 아크투루스, 그리고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B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M형입니다. 적색 외성의 대부분과 적색 초고성 일부는 M형에 속하며 붉고 거대한 별이고 관측된 항성들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M형은 스펙트럼 상에서 중성 금속선 및 분자띠를 보여줍니다. 대략 우리 은하의 주계열성들 중 보통 10개 중 9개가 이 M형에 속합니다. M형 항성으로는 베텔게우스, 안타레스, 테이데완, 버나드별, 그리고 글리제 581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성입니다. 거성이란 반지름이 태양의 수백 배 이상이며 광도는 10배에서 수천 배에 이르는 별입니다. 동일한 표면 온도를 가진 주계열성 또는 외성보다 반지름 및 광도가 크다는 점에서 다른 별들과 구별됩니다.
여기서 거성과 외성은 둘 다 비슷한 온도를 갖고 있고 분광형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광도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성과 외성이라는 용어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성은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에서 주계열의 위쪽에 위치해 있으며 광도 분류 2형 및 3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별의 중심액에서 융합 가능한 수소가 모두 소진되고 난 뒤 주계열을 떠나면서 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성의 형성 단계를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약 0.25 태양질량 이상의 별이 중심액에서 수소가 소진되고 나면 중심액 근처의 껍질에서 수소의 융합을 시작하기 위해 수축하면서 가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별의 바깥 부분은 껍질이 팽창하면서 냉각되지만 광도는 작은 폭으로 증가하여 별은 준거성이 되는데요. 가동되지 않은 헬륨액은 껍질에서부터 헬륨을 흡수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가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질량의 약 10배에서 12배 정도까지의 별은 헬륨을 연소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습니다. 그 대신 수백만 년 후에 핵은 백색 외성의 최대 질량인 쉔베르크 찬다르 셰카르 한계에 이르러 빠르게 붕괴하고 축퇴하는데 이는 바깥층을 더욱 팽창시키고 강력한 대류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대류층은 소위 첫 번째 준설이라 불리는 중원설을 표면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별을 적색 거성가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대류층이 표면으로의 에너지 수송을 증가시켜 극단적으로 광도를 상승시키고 별의 수명 대부분을 수소를 연소하며 보냄으로써 적색 거성가지로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은 계속 질량을 끌어모아 수축하며 온도를 증가시키지만 바깥층은 어느 정도 질량을 잃어버린다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만약 주계열일 때 별의 질량이 0.4 태양질량 미만이었다면 별은 수소가 고갈되어 백색 외성으로 되기까지 수소를 융합하는 적색 거성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별의 질량이 낮은 만큼 별의 중심 온도가 절대 헬륨을 융합하기에 충분한 온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질량이 작은 별들이 백색 외성으로까지 진화하는데 충분히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가설뿐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적색 거성과 황색 거성 그리고 청색 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색 거성입니다. 적색 거성은 거성 중 차가운 별이며 분광형 K형, M형, S형 그리고 C형을 일컫습니다. 적색 거성은 헤르츠스프룽 러셀 도표에 따른 항성 분류에서 작거나 중간 정도의 질량을 가진 밝고 거대한 별이며 항성 진화의 후기 단계에 있습니다. 적색 거성의 반지름은 매우 크지만 표면 온도는 5000 켈빈 이하이고 색깔은 누르스름한 오렌지색에서 적색까지의 범위이며 대부분의 탄소별도 포함됩니다. 적색 거성은 중간 정도의 질량에 상대적으로 길고 안정적인 수명 및 광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한 유형의 거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색 거성의 예로는 아크투루스, 머리털 자리 감마, 미라, 그리고 남십자 자리 감마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아크투루스입니다. 아크투루스는 지구로부터 목동자리 방향으로 37광년 떨어져 있고 별의 나이는 50억 년 가까이 되어 보입니다. 목동자리 알파별로 목동자리에서는 가장 밝고 밤하늘 전체에서는 시리우스와 카노푸스 다음 세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아크투루스의 질량은 태양의 1.15배, 반지름은 태양의 26배, 밝기는 태양의 110배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4300 켈빈입니다. 처녀자리의 알파별 스피카, 북두칠성의 마지막 별 알카이드와 함께 봄의 대곡선을 이루고 스피카와 데나블라와 함께 봄의 대삼각형을 구성합니다. 아크투루스는 태양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태양은 나이를 먹으면서 아크투루스와 흡사한 진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크투루스는 현재 태양계를 향해 초속 122km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라입니다. 미라, 다른 이름 고래자리 오미크론은 지구로부터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400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로 적색거성 미라 A와 반성 주계열성 미라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라 A는 주계열 상태를 떠나서 별의 생의 마지막 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핵융합이 중심액에서 외곽부로 이동했기 때문에 항성의 부피는 크게 증가하지만 대신 표면 온도는 떨어져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중심액에 있는 헬륨이 소진되면 비활성 핵물질 위에 헬륨층이 생성됩니다. 항성은 부풀어 오르고 밝기가 증가하며 표면 온도는 내려갑니다.
이 단계를 점근 거성가지라고 부르는데 미라 A는 현재 이 단계에 있습니다. 미라 B는 1995년 허블 우주망원경에 의해 주성으로부터 70AU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성으로부터 나선 형태의 가스가 솟구쳐 올라서 반성 미라 B로 흘러가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반성은 주성을 400년에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크룩스입니다. 가크룩스, 다른 이름 남십자자리 간만은 지구로부터 남십자자리 방향으로 약 8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1.63으로 남반구 하늘의 남십자자리에서는 세 번째로 밝고 밤하늘 전체에서는 26번째로 밝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1.5배임에도 불구하고 가크룩스의 현재 반지 이름은 태양의 84배까지 부풀어 올라 있으며 표면 온도는 3626 켈빈 정도입니다. 다음은 황색 거성입니다. 황색 거성은 항성 진화의 후기 단계에 있는 질량이 적거나 중간 정도의 질량, 즉 약 0.5에서 12 태양 질량 정도의 발광성 거성을 일컫습니다. 황색 거성은 중간 정도의 표면 온도를 가지고 있고 분광형 G형, F형 또는 일부 A형을 일컬으며 보통 별들이 짧은 시간만을 이 단계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주에서 적색 거성보다 훨씬 적게 발견되고 전체 거성 중 약 10.6%를 차지합니다. 비교적 반지름은 큰 편이며 외부의 대기는 희박하고 표면 온도는 약 5200켈빈에서 7500켈빈 정도입니다. 황색 거성은 백색부터 황색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황색을 가진 별이 이 무리에 많이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황색 거성은 더욱 진화한 수평가지 별이며 초기에 적색 거성가지로의 진화는 매우 빠르지만 수평가지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색 거성은 중요한 유형의 변광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청색 거성입니다. 거성 중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를 지닌 별을 청색 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청색 거성은 질량과 강도가 아주 큰 별에서 질량이 작은 수평가지 별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기열을 지나는 큰 질량의 별은 청색 거성이 된 후 청색 밝은 거성과 청색 초거성을 거쳐 더 팽창하게 되면 적색 초거성의 진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청색 거성은 매우 질량이 큰 별의 거성 단계는 아주 잠시뿐이기 때문에 청색 초거성과 구별이 잘 안되기도 합니다. 청색 거성의 예로는 알키오네와 플레이아데스에서 가장 밝은 별 투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알키오네입니다. 알키오네는 지구로부터 황소자리 방향으로 약 440광년 떨어져 있는 다중성계인 황소자리 에타계의 주성입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약 10배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대략 13,000켈빈입니다. 젊은 플레이아데스 상계 성단에서 나이가 1억 년 정도 되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여러 어두운 별이 알키오네로부터 가까운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은 성단의 구성원들로 보입니다. 다음은 투반입니다. 투반은 지구로부터 용자리 방향으로 약 300광년 떨어져 있으며 기원전 4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북극성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3.4배이며 표면 온도는 10,000켈빈 정도입니다. 투반은 분광 쌍성이지만 스펙트럼상으로는 주성만 감지됩니다. 짝별은 주인별과의 질량 중심으로 51.4일마다 한 바퀴씩 찌그러진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고 두 별은 약 0.46AU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준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거성은 같은 분광형을 가진 주계열성보다는 밝지만 거성에 비해서는 밝기가 약한 별입니다. 일부 준거성은 화학적 변동이나 나이로 인한 매우 밝은 주계열성이지만 몇몇 준거성은 거성으로 진화할 수 있는 별개의 경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거성은 중심핵에 있는 수소를 거의 다 태우거나 다 태운 상태로 보이고 태양 질량 정도의 항성의 경우 수소가 소진되면 중심핵이 수축되며 이로 인해 중심핵의 온도가 높아져서 핵융합 반응 장소가 핵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거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준거성으로는 드슈바, 멘칼리난, 프로키온, 테이블산자리 파이, 그리고 센타로스 자리 알파 B 등이 있습니다. 먼저 드슈바입니다. 드슈바,
다른 이름 전갈자리 델타는 지구로부터 전갈자리 방향으로 400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2.29이며 표면 온도는 28,000 켈빈입니다. 두시바는 두 개의 반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첫 번째 반성은 두시바로부터 태양과 수성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서 두시바를 20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고, 두시바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이심률을 보이면서 10년 주기로 공전하는 두 번째 반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맹칼리난입니다. 맹칼리난, 다른 이름 마차부자리 베타는 지구로부터 마차부자리 방향으로 85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삼중성계입니다. 맹칼리난은 현재 준거성 상태에 있는데 이는 수소 연소를 끝내고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서 헬륨 연소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맹칼리난은 질량이 거의 비슷한 밝은 준거성 A와 B 2개와 그리고 어두운 적색외성 C 1개,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맹칼리난 C는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C는 A와 B에서 약 330 AU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키온입니다. 프로키온은 지구로부터 작은 개 자리 방향으로 약 11.5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계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0.34로 밤하늘에서 8번째로 밝게 보입니다. 프로키온은 쌍성계로서 흰색 빛을 내는 주결성 A와 희미한 백색 외성인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키온은 베텔게우스와 시리우스와 함께 겨울의 대삼각형을 구성하는 꼭지점 중 하나입니다. 프로키온 A와 B는 평균적으로 서로 15 AU 떨어져 있으며 8.9 AU까지 접근했다가 21 AU까지 물러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프로키온 A의 온도는 6530 켈빈이며 질량은 태양의 50%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2배, 광도는 태양의 약 7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테이블 산자리 파이입니다. 테이블 산자리 파이는 지구로부터 테이블 산자리 방향으로 약 60광년 떨어져 있는 노란색 준거성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5.67이며 맑고 어두운 밤하늘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의 질량은 태양의 1.1배이고 표면 온도는 5888 켈빈입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모든 면에서 조금씩 더 밝고 더 크며 태양보다 약 7억 년 정도 더 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10월 15일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 1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질량은 당시 발견된 외계 행성들 중 가장 컸으며 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에 5.65 년 정도가 걸립니다. 다음은 초고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성은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로 내부의 수소로부터 변환된 헬륨이 연소되어 중심액이 탄소로 바뀌고 표면은 극도로 밝아진 상태의 별입니다. 초고성은 매우 무거우며 헤르츠스프룽 러시엘도프의 꼭대기 영역을 차지하며 절대 복사 등급은 -5에서 -12 등급 사이의 밝은 행성입니다. 초고성의 온도는 약 3500에서 2만 켈빈 정도이며 진화가 현저하게 진행된 별로서 니겔, 데네브, 베텔게우스 그리고 안타레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한 초고성은 태양 질량의 8배에서 12배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광도는 태양의 3만 배에서 최대 수십만 배에 이르며 반지름은 보통 태양의 30배에서 500배 정도이지만 클 경우에는 태양보다 1000몇백 배 이상 되기도 합니다. 초고성은 같은 분광형인 주계열성이나 거성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표면 중력이 매우 낮습니다. 같은 밝기로 보이는 별들의 경우 적색 초고성은 청색 초고성보다 반경이 훨씬 큽니다. 초고성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명 또한 고작 1천만 년에서 3천만 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젊은 천체 집단인 산계성단, 나선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 등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이에 반해 늙은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되는 타원은하나 구상성단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초고성은 젊은 O형 항성들로부터 진화 말기의 M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 리겔은 전형적인 청백색 초거성이며 베텔게우스와 안타레스는 적색 초거성입니다. 초거성의 이론적 연구에는 항성 질량 손실 등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개개의 초거성을 연구하기보다는 성단의 모형을 구축하여 이론적 모형으로 나온 값과 실제 은하의 초거성 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색 초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색 초거성은 분광형 K형과 M형의 광도별로 1에 속하는 항성들을 일컬으며 매우 크고 차가운 별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고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K형 초거성은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색 초거성이라고 하면 M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질량을 제외하고 물리적 크기, 즉 부피만 고려할 경우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표면 온도에 비해 반지름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면 중력이 가장 낮은 별이며 항성풍은 속도가 느리지만 밀도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항성이 적색 초고성의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은 수십만에서 100만 년 정도로 매우 짧고 부피는 별들 중 가장 크지만 질량은 고작 태양의 10배에서 40배 정도입니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무거운 천체들은 수소 핵융합 단계를 끝낸 뒤 헬륨을 태우는 단계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중심핵은 수축하고 외곽층은 태양 반지름의 약 1500배까지 팽창하여 적색 초거성으로 진화합니다. 적색 초거성 상태가 되면서 표면 온도는 3500켈빈에서 4500켈빈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커진 별들은 자신의 질량을 외부로 방출하게 됩니다. 초기 질량이 태양의 20배 정도 되는 별은 외곽층을 잃은 상태에서 중심핵의 핵융합 반응 속도가 느려질 경우 수축하여 적색 초거성에서 청색 초거성으로 진화합니다. 청색 초거성은 적색 초거성과는 반대로 속도는 빠르나 밀도가 낮은 항성풍을 발산하게 됩니다. 질량이 큰 적색 초거성들은 볼프 레이어별로 남게 되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쪽들은 E형 초신성으로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적색 초거성으로는 베텔게우스, 안타레스, 궁수자리 KW, 세페우스자리 V354, 백조자리 KY, 그리고 세페우스자리 뮤입니다. 먼저 베텔게우스입니다. 베텔게우스는 지구로부터 오리온자리 방향으로 643광년 떨어져 있는 적색 초거성입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3400켈빈 정도이며 태양보다 900배나 더 밝고 질량은 태양의 30배 정도입니다. 밤하늘에서 8번째로 밝으며 뚜렷한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별의 지름은 4.11AU 정도로 이는 태양 약 7억 개, 지구 약 911조 개를 이 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별입니다. 베텔게우스는 큰 개자리의 시리우스와 작은 개자리의 프로키온과 함께 겨울의 대삼각형을 이루는 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베텔게우스를 태양의 자리에 놓는다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모두 먹어버리고 별의 표면은 목성 궤도까지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기 질량의 10분의 1을 외부로 날려버린 것으로 보이며 평균 밀도는 그렇게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고작 11억 2천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특징입니다. 현재 베텔게우스는 항성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핵융합 작용을 계속 진행하다가 약 100만 년 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고 중심핵의 붕괴 후 고작 지름 20km 정도의 중성자 별로 남을 것입니다. 베텔게우스의 초신성 폭발은 지구의 대낮에도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환할 것이고 밤하늘에서 달보다도 밝게 우리 눈에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안타레스입니다. 안타레스는 다른 이름으로 전갈자리 알파 A라고 부르며 지구로부터 전갈자리 방향으로 60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안타레스의 나이는 대략 1500만 년인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가 볼 때 하나의 별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갈자리 알파 B와 함께 쌍성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항성이 서로 끌어당기며 하나의 항성처럼 중력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질량은 A는 태양 질량의 약 12.5배이고 B는 약 7.2배이며 반지름은 A는 태양의 약 750배, B는 약 5.2배 정도입니다. 표면 온도는 A는 약 3660켈빈이고 B는 약 18500켈빈 정도로 A보다 훨씬 더 뜨거우며 크기가 큰 A는 적색 초거성으로 분류되고 B는 뜨거운 청백색 B형 주계열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궁수자리 KW입니다. 궁수자리 KW는 지구로부터 궁수자리 방향으로 9800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11 정도이며 질량은 태양의 25배인 역시 적색 초거성입니다. 항성의 반지름은 대략 태양의 1500배 정도이며 만약 이 별을 지금 태양이 있는 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항성의 외곽층은 목성과 토성의 궤도 중간까지 뻗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세페우스자리 V354입니다. 세페우스자리 V354는 지구로부터 세페우스자리 방향으로 9000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적색 초거성입니다. 항성의 반지름은 대략 태양의 약 1500배이며 질량은 태양의 27배 정도 되고 겉보기 등급은 7 정도입니다.
별의 밝기는 태양의 36만 9천 배이며 나이는 9천만 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별을 현재 태양이 있는 자리에 놓게 되면 별의 크기는 목성의 궤도를 삼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백조자리 KY입니다. 백조자리 KY는 지구로부터 백조자리 방향으로 약 5200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11.14 정도인 역시 적색 초거성입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약 1420배이고 태양보다 25배나 무겁고 약 100만 배나 더 밝은 광도를 자랑합니다. 표면 온도는 대략 3500켈빈 정도이고 강력한 항성풍을 뿜으며 아주 빠른 속도로 질량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페우스자리 뮤입니다. 세페우스자리 뮤는 지구로부터 세페우스자리 방향으로 약 3000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적색 초거성입니다. 별의 겉보기 등급은 약 4이며 질량은 태양의 25배 정도이고 반지름은 태양의 약 1300배에서 1600배 정도로 큽니다. 이 별을 꽉 채우려면 태양 약 10억 개 정도가 필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별은 항성의 진화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고 곧 수백만 년 이내에 초신성 폭발로 별의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 후에는 항성의 중심부에 엄청난 질량이 모이게 되고 마침내 블랙홀로 탄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청색 초거성입니다. 청색 초거성은 분광형 O형이나 B형인 크고 뜨거운 별입니다. 이들은 태양보다는 크지만 적색 초거성보다는 작고 표면 온도는 10,000켈빈에서 50,000켈빈 정도이고 광도는 태양보다 1만 배에서 약 100만 배 정도 더 밝습니다. 질량이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서 100배 정도 되는 별이 불과 수백만 년 만에 표면 가까이에 중원소가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주계열을 떠나 청색 초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 초거성은 높은 광도에 매우 높은 질량 손실률을 가진 주계열성이 최근에 진화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엄청난 양의 질량을 잃어버리고 있는 밝은 청색 변광성이 되며 작은 질량의 초거성은 적색 초거성이 될 때까지 팽창합니다. 이렇게 적색 초거성이 된 별은 제2형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 몇 차례 청색 초거성 단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청색 초거성은 극단적인 질량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을 갖게 되며 상계성단과 나선 은하의 나선팔 그리고 불규칙 은하와 같이 어린 우주구조에서 관측됩니다. 대표적인 청색 초거성으로는 오리온자리 리겔과 고물자리 제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리겔입니다. 리겔은 지구로부터 오리온자리 방향으로 대략 850광년 떨어져 있고 겉보기 등급은 0.13으로 추정되며 표면 온도는 약 12,000켈빈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21배이며 밝기는 약 12만 배 정도이고 밤하늘에서 태양을 제외하고 7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또한 리겔은 지구에서 봤을 때 하나의 광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겔 A와 리겔 B로 이루어져 있고 리겔 B는 다시 두 개의 별로 이루어진 총 3중성계입니다. 다음은 고물자리 제타입니다. 고물자리 제타는 다른 이름으로 나우스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고물자리 방향으로 1100광년 떨어져 있는 청색 초거성입니다. 별의 겉보기 등급은 2.2로 밤하늘에서 62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별의 강도는 태양의 약 55만 배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22.5배이며 표면 온도는 약 42,000켈빈입니다. 나우스는 아주 뜨겁고 밝은 별이며 희귀한 O형별입니다. 대체로 청색 초거성은 적색 초거성같이 거대하지 않은데 고물자리 제타의 경우에도 반지름이 태양의 14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별은 초당 2500km의 속도로 매우 강력한 항성풍을 내보내며 매년 태양 질량의 100만 분의 1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색 초거성입니다. 황색 초거성은 분광형 F형 또는 G형의 초거성입니다. 이러한 별들은 태양 질량의 약 10배에서 40배의 초기 질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질량을 잃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황색 초거성은 주계열을 떠난 이후에 적색 초거성으로 급격한 냉각과 팽창을 겪는데 이 단계에서 수천만 년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적색 초거성보다 훨씬 희귀합니다. 황색 초거성은 온도와 광도가 별을 역동적이고 불안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HR 도표에서 불안정띠로 알려진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색 초거성의 예로는 큰 계자리 델타가 있습니다. 큰 계자리 델타입니다.
큰 계자리 델타는 다른 이름으로 외젠이라고 하며 지구로부터 큰 계자리 방향으로 약 1800광년 떨어져 있는 황색 초거성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1.82로 큰 계자리에서 시리우스 그리고 아다라 다음으로 밝은 천체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17배이고 광도는 태양의 82,000배이며 표면 온도는 6400켈빈 정도입니다. 큰 계자리의 다른 별들과 함께 큰 계자리 델타는 북반부에서는 겨울철에 남반구에서는 여름철에 가장 잘 보입니다. 다음은 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성은 항성으로서는 청년기 또는 장년기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기가 작고 광도가 적은 항성이어서 난쟁이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외성의 대부분은 주계열 단계에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 등에 따라 적색 외성, 오렌지색 외성, 황색 외성, 백색 외성, 청색 외성, 흑색 외성, 그리고 갈색 외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주계열 단계란 중심액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여 항성에 안정되고 평형 상태에 있는 진정 단계를 의미하고 지름과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항성의 수명 중 85%의 기간을 보내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의 대부분인 90% 정도가 항성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활동이 안정된 단계인 주계열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에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아름다운 색깔을 지닌 외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적색 외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태양의 절반 이하의 질량을 가진 역시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이며 분광형 K와 M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색 외성은 작고 차가운 항성이며 태양의 0.1에서 0.5배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고 표면 온도는 3800켈빈 정도입니다. 항성 중심부의 온도가 낮고 핵융합 반응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매우 약한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아주 느리게 진화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대부분인 약 90% 정도는 적색 외성이며 역시 우리 은하의 항성들도 대부분 적색 외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은하에서 흔하디 흔한 적색 외성은 광도가 낮은 어두운 별이기 때문에 관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개체수가 적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와 반대로 거성들은 숫자는 적지만 밝고 커서 체감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것처럼 오인하게 됩니다. 적색 외성 중 HD 179930, HIP 12961 등은 적색 외성 중에서 가장 밝은 항성들이지만 그 밝기는 태양의 고작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떤 적색 외성의 경우에는 광도가 놀랍게도 태양의 1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핵융합에 사용되는 수소의 양도 작고 에너지 소비가 적어서 주계열성 활동 기간이 매우 깁니다. 적색 외성이 주계열 단계를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가진 수소를 태양 같은 큰 별과 비교할 때 알뜰하게 소진할 수 있어서 항성의 수명을 매우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성의 질량이 크면 항성의 수명은 줄고 질량이 작으면 항성은 매우 오래 사는 것입니다. 적색 외성 중에는 수천억 년 이상, 심지어는 수조 년까지도 주계열 단계에서 머물며 버틸 수 있는 항성이 있을 수 있다는 도대체가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은 아주 짧게 살다가 후다닥 가버리는 초고성 또는 극대 거성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오래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적색 외성은 몇 조 년이 흘러야 그들의 연료가 고갈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적색 외성들로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바너드별, 로스 154, 랄랑드 21185 그리고 볼프 359 등이 있습니다. 먼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다른 이름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C는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4.24광년 떨어져 있으며 작고 어두운 적색 외성입니다. 태양을 제외하고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별의 나이는 48억 5천만 년 정도로 46억 년인 태양보다 더 늙은 별입니다. 표면 온도는 3042켈빈이며 질량은 태양의 12%이고 반지름은 14% 정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즉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C는 A와 B로부터 약 12.95AU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B와 태양과의 거리의 약 5%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8분의 1 정도이며 광도는 태양의 0.0015배 정도로 밝은 빛을 띠지 않아
우주망원경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의 밝기는 태양의 2만 분의 1 이하 수준입니다. 이 별은 약 3만 년 전부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2만 년 동안 더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천문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너드 별입니다. 바너드 별은 지구로부터 뱀주인 자리 방향으로 5.98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적색 외성입니다. 이 별의 나이는 대략 100억 년 정도로 예상되며 자전 주기는 130일입니다. 참고로 태양의 자전 주기는 26일입니다. 표면 온도는 3200켈빈이고 밝기는 태양의 대략 20% 정도이며 겉보기 등급은 9.57로 우리의 맨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바너드 별은 단독성 천체이며 태양을 포함하여 센타루스자리 알파 항성계의 ABC 3개의 별에 이어서 5번째로 지구로부터 가까운 별입니다. 바너드 별 주변에 있는 천체들은 대부분이 적색 외성들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로스 1호사는 이 별로부터 5.41광년 떨어져 있고 두 번째로 가까운 천체는 바로 태양이며 세 번째가 센타루스자리 알파입니다. 이 별은 1916년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가 발견했으며 별의 지름은 태양의 19.6%이고 질량은 14.4% 정도입니다. 바너드 별은 현재 태양을 향해 초속 약 130km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어서 11,700년경에는 태양으로부터 3, 4광년까지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제치고 이 별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로스 1호사입니다. 로스 1호사는 지구로부터 공수자리 방향으로 9.69광년 떨어져 있으며 겉보기 등급은 10.44로 너무 어두워서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로스 1호사는 공수자리의 항성들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우며 이 별을 관측하려면 최소 6.5cm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별의 질량은 태양의 17%, 반지름은 24% 정도이나 광도는 태양의 0.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의 자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아서 이 별의 나이는 10억 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스 1호사는 앞으로 15만 7천 년 후에는 태양에서 6광년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랄랑드 21185입니다. 랄랑드 21185는 지구로부터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8.31광년 떨어져 있으며 북반구에서 관측 가능한 적색 외성들 중 가장 밝은 항성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약 46%이고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훨씬 차가운 3828켈빈입니다. 별의 나이는 50억 년에서 100억 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반지름은 태양의 0.4배 정도이며 별의 자전 속도는 초속 58km입니다. 이 별은 지금으로부터 약 19,900년 후에는 태양의 약 4.65광년까지 가깝게 접근할 것입니다. 다음은 볼프 359입니다. 볼프 359는 지구로부터 황도 근처 사자자리 방향으로 약 7.9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적색 외성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13.51로 대형 망원경으로 관측해야 겨우 보일까 말까입니다. 별의 나이는 대략 2, 3억 년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0.09배입니다. 반지름은 태양의 0.16배이고 표면 온도는 약 3000켈빈 정도입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약 11만 킬로미터인데 목성의 반지름이 7만 1492킬로미터이니까 볼프 359의 반지름은 목성보다 65%만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별입니다. 볼프 359는 알려진 항성들 중 아주 어둡고 질량이 작은 축에 끼며 광도는 매우 낮아 태양 에너지의 고작 0.1%만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렌지색 외성입니다. 오렌지색 외성은 K형 주기혈성이며 적색 외성보다는 크고 황색 외성보다는 작습니다. 즉 적색 외성과 황색 외성의 중간 정도 질량을 지닌 별이 바로 오렌지색 외성입니다. 외성의 질량은 대략 태양의 0.5배에서 최대 0.8배이고 표면 온도는 3900켈빈에서 5200켈빈 정도입니다. 이들의 밝기는 보통 태양의 10%에서 50% 정도이지만 그 수명은 150에서 300억 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역시 오렌지색 외성도 주기혈성으로 오래 머물 수 있는데 약 100억 년 이상, 심지어 500억 년 이상 머문다는 것은
질량이 작아서 오랫동안 항성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외성의 위성인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의 표면에 생명체가 자라는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렌지색 외성은 수백억 년이 지나 주계열 단계에서 이탈한 뒤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고 이후 외곽의 가스층을 항성풍으로 날려보내면서 행성상 성운을 형성할 것입니다. 행성상 성운을 생성한 뒤 남겨진 중심액은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K형 항성의 위성은 항성과 멀리 떨어져 있고 표면 온도가 그리 뜨겁지 않아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K형 항성은 외계 생명 탐사에 있어 가장 선호받고 있는 별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오렌지색 외성으로는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 고래 자리 타우, 백조 자리 61A, 남쪽 물고기 자리 DW, 그리고 글리제 86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는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4.37광년 떨어져 있는 오렌지색 외성입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B는 항성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계의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 B, C의 세 별로 구성되어 있는 3중 성계 중 하나입니다. 이 중 A와 B는 서로 공존하고 있는 쌍성계이며 B는 A의 반성입니다. B는 다른 이름으로 톨리만이라고도 하며 나이는 50억 년 정도입니다. 이 별의 질량은 태양의 0.9배, 반지름은 0.87배, 표면 온도는 5260 켈빈이며 자전 주기는 36일입니다. 이 별은 분광형 주계열성으로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보다 오렌지색이 강한 빛을 뿜어내고 있고, 비록 A보다 광도는 적지만 엑선대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입니다.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은 다른 이름으로 란이라고도 하며 지구로부터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으로 약 10.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3.74로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단독별로는 지구로부터 세 번째로 가까운 별이기도 합니다. 이 별의 나이는 대략 6, 7억 년 정도이고 질량은 태양의 82%, 반지름은 74%, 밝기는 34% 정도입니다. 항성의 표면 온도는 대략 5000 켈빈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별은 거리상으로는 태양으로부터 13번째로 가까운 항성이며 아티헤치스라는 전문 연구팀은 2000년에 이 별을 돌고 있는 에리다누스 자리 엡실론 B를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B는 엡실론 별을 3.4 AU 떨어져서 약 7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래자리 타우입니다. 고래자리 타우는 지구로부터 12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오렌지색 외성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80% 정도이고 분광형은 우리 태양과 같은 G형 단독별이며 밝기의 변화가 거의 없는 조용한 별입니다. 타우의 밝기는 태양의 0.6배 정도이고 표면 온도는 5344 켈빈입니다. 타우 주변에는 지구의 카이퍼 벨트 질량의 10배에 이르는 먼지 원반이 있으며 태양계처럼 목성 같은 소천체들을 붙잡을 질량 큰 행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타우는 유사 태양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고 세티 계획에서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행성을 거느릴 만한 유력한 존재로 지목되었습니다. 여기서 외계의 지적 생명 탐사 세티, SETI,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는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외계로 전자기파를 보내서 외계 생물을 찾거나 외계 행성들로부터 오는 전자기파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백조자리 6일입니다. 백조자리 6일은 지구로부터 백조자리 방향으로 약 11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백조자리 6일은 서로 태양과 지구거리의 84배인 84 AU 멀리 떨어져 있는 오렌지색 외성 백조자리 6일A, 백조자리 6일B 두 개로 이루어진 쌍성계입니다. 광도는 A는 태양의 0.085배, B는 0.039배이고 질량은 A는 태양의 0.7배, B는 0.63배이며 표면 온도는 A는 4640 켈빈, B는 4440 켈빈입니다. 두 별 다 태양보다 늙은 별로 관측되었고 A와 B는 서로의 질량을 중심으로 659년에 한 바퀴씩 서로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별은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 가장 어두운 부류에 속합니다.
100조짜리 6일 항성계는 앞으로 2만 년이 지나면 지구의 국악년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쪽 물고기 자리 DW입니다. 남쪽 물고기 자리 DW는 지구로부터 남쪽 물고기 자리 방향으로 25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오렌지색 주계열성입니다. 이 별의 나이는 2억 살 정도이며 광도는 태양의 0.12배, 질량은 태양의 0.8배 정도입니다. 이 별은 광도와 질량이 모두 태양보다 더 작은 플레어 별이지만 플레어 별 중에서는 매우 밝고 큰 편에 속합니다. 남쪽 물고기 자리 DW의 1광년 근처에는 포멀하우트라는 밝은 별이 있는데 두 별이 서로 고유운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의 항성계이지 않을까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리제 86입니다. 글리제 86은 지구로부터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으로 36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계입니다. 분광형 K의 오렌지색 외성인 주성 글리제 86A는 겉보기 등급은 6.17이고 질량은 태양의 79%, 반지름은 86%, 밝기는 35% 정도입니다. 이 항성은 아주 가까운 궤도로 돌고 있는 글리제 86B라는 가스 행성 하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가스 행성의 질량으로 보아 슈퍼 목성에 해당되며 모성으로부터 0.11AU 떨어져서 15.771마다 한 바퀴씩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제 86B는 주성 A로부터 21AU 떨어져 있는 백색 외성입니다. 다음은 황색 외성입니다. 황색 외성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고 G형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보다 약간 작거나 비슷하고 항성의 표면 온도도 태양과 비슷한 5300에서 6000 켈빈 정도입니다. 황색 외성도 다른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항성들과 마찬가지로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작용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색 외성은 일관된 색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때에는 흰색 또는 미미한 푸른색을 띠기도 합니다. 황색 외성인 태양도 실제로는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푸른 하늘이 태양을 노란색으로 착각하게 만들며 해가 질 때 발생하는 레일리 산란으로 인해 우리의 맨눈에는 붉은색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G형 주계열성이 우리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는 지구와 같은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행성을 거느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항성이기 때문입니다. G형 주계열성은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밝기의 항성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외계 행성 탐사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황색 외성으로는 태양, 카라, 센타로스 자리 알파 A, 페가수스 자리 51, 그리고 처녀 자리 70 등이 있습니다. 먼저 태양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8.19 강분 떨어져 있는 전 우주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대략 100억 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태양은 5, 60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태양의 지름은 약 139만 2천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109배 크며 질량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으로 지구보다 약 33만 배 더 무겁고 지구로 태양을 꽉 채우려면 144만 개가 필요합니다. 뜨겁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서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대략 1500만 켈빈으로 매우 높지만 표면 온도는 5855 켈빈 정도입니다. 태양 질량의 4분의 3은 수소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대부분 헬륨입니다. 총 질량의 2% 미만이 산소, 탄소, 네온, 그리고 철 같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은 64억 년 후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을 마치고 준거성 단계로 진입하고 또 7억 년이 지나면 적색 거성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중심핵이 1억 켈빈에 이르면 헬륨 융합이 시작되고 탄소와 산소가 생성될 것이며 또 7억 년이 지나면 극심한 맥동 현상을 일으키며 외곽대기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면서 행성상 성운 단계에 돌입하고 극도로 뜨거운 중심핵이 남을 것입니다. 이 중심핵은 수십억 년에 걸쳐 어두워지면서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카라입니다. 카라, 다른 이름 사냥개자리 베타는 지구로부터 사냥개자리 방향으로 약 28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황색 외성입니다. 카라의 겉보기 등급은 약 4.16으로 사냥개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고 질량은 태양보다 3% 정도 더 무거우며 반지름은 12% 더 크고 밝기는 태양보다 약 15% 정도 더 밝습니다. 다음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A입니다.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를 포함하는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G는 지구로부터 센타우루스자리 방향으로 4.37광년 떨어져 있는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이자 행성계입니다. 이 개는 삼중성계로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 B 그리고 C 세 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하나의 계를 이루고 있으며 나이는 대략 50억에서 70억 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세 개의 별 중 밝은 두 별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와 B는 쌍생계를 이루어 80년마다 한 바퀴씩 서로 공전하고 있고 서로 35A 이상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구에서 볼 때는 하나의 별처럼 보입니다. 쌍성계의 주성인 센타우루스자리 알파 A, 다른 이름 리길 켄타우루스는 태양과 비슷한 주계열성으로 역시 황색 외성입니다. 질량은 태양보다 10% 정도 더 무겁고 반지름은 20% 더 크며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0.01로 밤하늘에서 항성들을 하나하나 개체로 따졌을 때 네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다음은 페가수스자리 5일입니다. 페가수스자리 5일, 다른 이름 헬베티우스는 지구로부터 페가수스자리 방향으로 약 50광년 떨어져 있는 G형 주결성입니다. 이 별의 나이는 대략 70억 년 정도이며 겉보기 등급은 5.5 정도로 잘하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별의 반지름은 태양보다 24% 크고 질량은 태양의 1.1배 정도이며 표면 온도는 5768 켈빈입니다. 그리고 외계 행성 페가수스자리 5일b가 페가수스자리 5일을 돌고 있는 것이 관측되었는데 B의 표면 온도는 대략 1200도씨로 매우 뜨거운 걸 보면 항성으로부터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질량은 최소 목성의 절반 정도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처녀자리 70입니다. 처녀자리 70은 지구로부터 처녀자리 방향으로 약 59광년 떨어져 있는 역시 G형 주기혈성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5이고 질량은 태양의 1.1배이며 표면 온도는 5770 켈빈입니다. 이 항성은 주계열 단계에서 막 벗어나 준거성 단계로 돌입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처녀자리 70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이며 밀도가 매우 높은 별입니다. 중간 이하의 질량을 지닌 항성은 핵융합을 거의 맞춰갈 때쯤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되며 거의 모든 외부 대기의 물질을 방출하여 행성상 성운을 형성하고 결국 대부분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10만 도 이상의 뜨거운 핵만 남게 되며 이 핵은 초기 백색 외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백색 외성은 보통 핵융합을 마친 항성들의 평균 질량 이하의 천체이므로 가벼운 항성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은 부피에 비례하여 질량이 높아지는데 백색 외성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질량이 높을수록 중력으로 인해 크기가 작아집니다. 백색 외성에서는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으며 점차 식어가면서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색 외성의 질량은 태양의 1.4배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질량의 한계를 찬드라셰카르 한계라고 합니다. 찬드라셰카르 한계란 인도태생 미국인 천체물리학자 스브라마니안 찬드라셰카르가 1930년에 백색 외성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 한계를 그의 이름을 따서 찬드라셰카르 한계라고 합니다. 찬드라셰카르는 이 연구로 인해 198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백색 외성은 우리 은하에서 비교적 쉽게 관측되며 전체 항성 가운데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색 외성으로는 시리우스 B가 있습니다. 시리우스 B입니다. 시리우스, 다른 이름 큰계자리 알파는 지구로부터 큰계자리 방향으로 약 9광년 떨어져 있는 쌍성계입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때는 단독성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두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항성계인데 둘 중 밝은 별은 시리우스 A로 분광형 A형 주계열성이며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짝별인 시리우스 B가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시리우스 A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며 겨울철 대삼각형의 꼭지점입니다. 즉 태양을 제외하고는 가장 밝은 별인데 두 번째로 밝은 카노푸스보다 2배 정도 더 밝습니다. 별의 나이는 대략 A는 3억 년, B는 2억 3천만 년 정도입니다. 시리우스 A와 B는 서로 공전하고 있으며 둘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는 8.1AU, 가장 멀 때는 31.5AU입니다. 시리우스는 현재 우리의 태양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으며 앞으로 21만 년 동안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시리우스 A의 질량은 태양의 약 2배이고 B의 질량은 태양의 약 0.98배입니다. 반지름은 A는 약 1.7배, B는 약 0.0084배 정도입니다. 다음은 청색외성입니다. 청색외성은 태양 질량의 0.3배 이하의 적색외성이 진화된 상태이며 수소를 헬륨으로 다 태워버린 후의 단계에 있는 별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성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밝아지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적색외성들도 표면을 푸른색으로 바꿈으로써 온도를 높여서 청색외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내부의 수소를 완전히 소진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백색외성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적색외성이 청색외성으로 되기까지는 수십억 년, 아니 그 이상 수백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색외성의 실체를 알 수는 없고 그저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갈색외성입니다. 갈색외성은 제일 무거운 가스 행성과 가장 가벼운 항성 사이의 질량을 가진 준항성 천체라고 보면 됩니다. 항성과 행성의 중간 단계에 있고 질량이 너무 작아서 수소 핵융합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천체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10분의 1보다 작고 1000분의 1보다는 큰 천체, 즉 행성보다는 크지만 항성보다는 작은 경우입니다. 그 질량 범위는 최소 목성 질량의 13배에서 최대 80배 사이입니다. 이 질량 범위의 바로 아래 천체를 떠돌이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준갈색 외성이라고 하며 바로 위의 천체는 가장 가벼운 적색 외성입니다. 갈색 외성은 매우 낮은 온도와 매우 작은 크기 때문에 직접 관측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주변 항성의 중력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측됩니다. 갈색 외성의 다수는 오렌지색이나 적색으로 보이고 때론 자홍색으로 보이기도 하며 가시광선 파장대에서 그다지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갈색 외성으로는 지구로부터 약 6.5광년 떨어져 있고 두 개의 갈색 외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 루만 16이 있습니다. 루만 16입니다. 루만 16은 지구로부터 돗자리 방향으로 6.5광년 떨어져 있고 루만 16A와 B로 이루어진 갈색 외성 쌍성입니다. 루만 16A의 질량은 태양의 0.032배, 즉 목성의 33.5배이고 반지름은 목성의 0.85배, 광도는 태양의 0.0000219배, 표면 온도는 1350켈빈입니다. 그리고 루만 16B의 질량은 태양의 0.027배, 즉 목성의 28.6배이고 반지름은 목성의 1.04배, 광도는 태양의 0.0000209배, 표면 온도는 1210켈빈입니다. 다음은 준갈색 외성입니다. 준갈색 외성은 차가운 M형 외성으로도 불리는데 보통 갈색 외성 중에서 질량이 작은 천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준갈색 외성의 질량은 대략 목성의 13배 정도인데 이렇게 질량이 작은 천체이어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준갈색 외성을 질량이 큰 행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준갈색 외성의 형성 과정은 역시 별이 생성되는 과정과 같이 가수 그림이 뭉쳐서 태어났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식고 쭈그러들어서 덩치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준갈색 외성은 항성 및 갈색 외성과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지만 열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값의 작은 질량을 갖고 있으므로 준갈색 외성 또는 행성 질량 갈색 외성으로 불립니다. 준갈색 외성일 것으로 추측되는 천체로는 EM1207b, SCR-1845-6357b, CHA-110-913-773444입니다. 먼저 EM1207입니다. EM1207은 지구로부터 바다뱀 자리 방향으로 172광년 떨어져 있는 갈색 외성입니다. 질량은 목성의 21배, 반지름은 목성의 1.8배, 표면 온도는 2300켈빈 정도입니다. EM1207은 매우 젊은 천체로 추정되며 이 별을 돌고 있는 EM1207b는 처음으로 갈색 외성 주위에서 발견된 외계 행성입니다. 이 외계 행성의 질량은 목성의 5배 정도인데 수십억 년에 걸쳐 식으면서 목성 수준 크기로 쭈그러들 것입니다. 다음은 SCR-1845-6357b입니다. SCR-1845-6357은 지구로부터 공작자리 방향으로 13광년 떨어져 있는 이중성계입니다. 주성 SCR-1845-6357A는 희미한 적색 외성이며 동반성인 준갈색 외성 SCR-1845-6357B를 갖고 있습니다.
적색 외성 A는 2004년, 그리고 준갈색 외성 B는 2006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준갈색 외성 SCR-1845-6357B의 질량은 태양의 0.07배, 반지름은 태양의 0.096배, 광도는 태양의 0.0004배, 그리고 표면 온도는 2650켈빈 정도입니다. 다음은 CHA-110913-773444입니다. CHA-110913-773444는 지구로부터 카멜레온 자리 방향으로 529광년 떨어져 있는 원시 행성계 원반으로 보이는 천체입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목성의 10배 정도이고 반지름은 목성의 1.8배, 광도는 태양의 0.000603배, 표면 온도는 1350켈빈 정도입니다. 다음은 흑색 외성입니다. 흑색 외성은 이론상의 천체로 백색 외성이 식어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 상태, 즉 주변 온도와 동일한 정도로 식어서 더 이상 빛이나 열을 내보낼 수 없는 냉각된 백색 외성을 흑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흑색 외성은 적색 외성이 핵융합하는 정도에 따라 더욱 진화한 형태이며 냉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흑색 외성이 되기까지는 수백억 년 이상, 심지어 1천억 년 가까이 걸릴 것이라는 추정이므로 현재 우주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천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주의 나이가 백색 외성이 흑색 외성으로 식을 만큼 오래되지 않았고, 설령 흑색 외성이 존재한다고 치더라도 거의 열을 발산하지 않을 것이며, 열을 발산한다고 할지라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보다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통해 파악하지 않는 한 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